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최근에 IPO 관련주, 창투사 테마라고도 하죠. 이 IPO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의 그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두나무 지분 6.16%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이 상승폭이 638%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일봉상 한 번의 일봉상 눌림도 주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월요일에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은 7% 가지고 있고, 현재 굉장히 강한 연속적인 상승 거래대금으로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는 거래량을 굉장히 줄이면서 약간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의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추세를 볼 때에는 5일선하고 21선을 보면 굉장히 강한 추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주가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는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확인을 못했고요. 투자사라는 그런 부분까지만 확인이 된 상태고, 크래프톤의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있어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대장주는 하나투자증권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큰 조정 없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좀 이 종목만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간 외에도 조금 빠져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은 약 1000억 원대로 쭉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전일에 하락할 때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단기 과열에 걸려 있고, 이제 월요일에 단기 과열이 풀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투자증권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는 이 종목이 과열이 풀리고 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더 상승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는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되고, 우리기술투자도 시총이 많이 올라서 1조 정도로 조금은 시총이 무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을 무려 8%만큼 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의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카카오에 미치는 그 영향이 이 작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적겠죠.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여기서 강하게 지금 들어왔고, 매도된 양은 상당히 적고요. 금요일에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 보통 테마주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통 이렇게 0.5 이하에서 매수 관점을 갖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상승했을 때부터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 때는 보통 0.5 부근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시총이 크고 무겁고 수급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타점을 잡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거꾸로 그립니다. 거꾸로 그려서 처음으로 오는 첫 조정에서 이 382 라인과 236 사이, 이 정도 라인에서 보통 첫 반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시총이 큰 종목인 경우에 갑자기 급하게 큰 조정이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따라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바로 다시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좋은 수급주, 대형주의 경우에는 236과 382 라인을 첫 조정의 첫 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각도가 꽤 가파르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정이 한번 온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굉장히 강한 테마가 많아서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나무 굉장히 강한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매매가 되는 것을 매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크래프톤 관련주도 있죠. 크래프톤 관련주는 금요일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 상장 예비심사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상장 예비심사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6월 달에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20조에서 3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성창투가 여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는 굉장히 재료가 두 군데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아주 아이비 투자도 지금 음봉이지만 신고가를 찍고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21선, 5일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넵튠은 지분 1%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횡보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한번 여기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한번 여기서 밑으로 내렸고 다시 회복한 이후에 최근에도 이렇다 할 만큼 뭐 이렇게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크래프톤 관련주로 매매를 한다면은 대성창투나 아주아이비 투자를 매매하는 게 더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넵튠은 재무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단기 순이익은 꽤 큰 흑자가 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기는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된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로는 대성창투를 1순위로 보고 아주아이비 투자를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켓컬리, 이 마켓컬리도 미국에서 상장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기업 가치는 약 1조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내려가지 않고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은 이런 상태라서 이 정도까지 올려놨으면 그대로 내려갈 의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위에서 따라잡는 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매매의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FNB도 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꺾인 상태죠. 상대적으로 좀 약한 종목인 것 같고, ECS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온 거는 마켓컬리보다도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나마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ECS가 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신고가를
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받기 때문에 ECS라던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고, KC피드가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려놓은 모습이라서 차트의 모습이나 그 종목의 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흥국 F&B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도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주 IB투자가 크래프톤 관련주이면서 야놀자에도 20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두 가지 재료에 묶여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크래프톤 IPO 하나만 해도 꽤 괜찮은 재료라서 아주 IB투자도 매매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16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이 종목도 지금 파동상으로는 여기에서 거의 3파 정도가 나왔고, 눌림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돌림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아주 IB투자가 더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카카오뱅크도 연내 상장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는 현재 20조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24가 지분 1.97%, 약 2% 가깝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에 뉴스를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장외에서는 약 45조까지도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몸값이. 그러면 45조에 대한 2%는 약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시총 3천억짜리 회사에서 9천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현재 차트의 모습은 고점을 3번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선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최근의 모습은 그래도 윗꼬리를 많이 달지 않고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수급도 양매수로 들어와서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파 때는 매수하지 않겠지만 돌파 이후에 좋은 눌림이 올 때는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세S24는 이 예스24의 최대 주주인데, 이 등락률을 보면은 예스24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한세스24보다는 예스24를 매매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4.93%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약 5조가 넘기 때문에 꽤 무거운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꽤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 카카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첫 투매, 첫 조정에서는 이 정도 대략 236과 382 사이 이 정도 구간이 거의 첫 번째 매수하기에는 꽤 확률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수급이 따라주는 대형주일 경우에. 그래서 카카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좋은 눌림이 올 때에는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3.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그렇게 시원치 않고요. 선취매 개념으로 매수를 해놓고 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취매보다는 일단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잡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면은 한국금융지주하고 예스24를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IPO 관련주들이 최근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장의 테마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대선 관련주로는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있고, IPO 관련주 중에서는 두나무가 굉장히 핫하고 크래프톤도 좋고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있게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좀 고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제 매매 기법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요. 제가 찍는 이 영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영상의 어떤 가치, 영상의 내용, 그런 부분이 다른 좋은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없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